등산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무려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등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등산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도 부르는데요. 2014년 한 해 동안 등산 사고가 7,442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운동한다고 종종 건강에 좋으라고 맨발로 산행하시거나 뒤로 걷는 분들 많이 보고 그 등산 중에 물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안 좋다. 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등산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무려 1,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등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뭐 무리한 등산 코스나 뭐 음주 산행 등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원래 등산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좋다서 많이 권하는데 네. 자기 몸의 상태 뭐 이런 거나 체력 정도 뭐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되면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예. 주변에도 너무 무리하게 등산하고 해가지고 뭐 허리 관절 같은 네, 거 많이 관절. 힘들어하시는 특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는 등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두 분 나오셨는데요. 뭐 이분은 K2 등반을 할 정도로 등산 실력가시면서 산악인 엄홍길 씨의 주치의로 유명한 분이세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님, 그리고 전문 산악인이자 등산학교 강사로 활동 중이신 박미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등산 인구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등산한다고 했는데 저는 안 하고 있는 나머지 6명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등산은 꼭 하고 싶다라는 어떤 로망은 가지고 있는데 네, 왜 못하세요? 선뜻 이렇게 용기가 안 나는 일이에요. 바빠서요? 바쁜 거보다 걷는 거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네. 올라가는 거는 힘에 붙여서 못하겠더라고요. 오. 그래도 뭐 등산까지는 아니어도 숲속을 거닌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등산이 실제로 심신에 좀 도움 많이 되죠. 물론 되죠. 그래서 네. 등산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도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종합병원을 먼저 생각하시면 네. 각 과마다 그럼 내과 같으면 이제 심장과 그다음 폐 이런 기능을 물론 당연히 좋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근골격계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를 골고루 발달시키고 와.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로 돼 있고 와. 그다음에 또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런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역력을 또 높게 하는 뭐 그런 작용도 있고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각 과마다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와. 피부과 같은 뭐 아토피성 네. 피부염이라든지 그걸 다 좋아지기 때문에 네. 만병통치약으로 줄여서 얘기할 최고의 수 운동이다. 있어요. 그렇죠. 와. 몸에도 좋은데요. 사실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울증 치료에도 등산이 쓰인다고 하던데요. 예, 우울하신 분한테 제일 먼저 권유하는 게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리한 걸 하면 안 되니까 걷기나 등산 뭐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데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계속 걸으면 계속 걷는 데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뭐 나는 살아서 뭐해 난 쓸모없는 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걸으면서 이제 몸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네.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몸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인데 햇빛. 이렇게 등산하면 햇빛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뇌에서 우울증과 상관 있는 그 세로토닌 이게 이제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또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등산인데 최재원 네네. 씨는 그럼 등산 자주 하세요? 자주는 아닌데 좀 특별한 기억이 있었던 게 등산에 대해서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동네에서 담임선생님 만났었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형이랑 해서 한 3명 정도가 따라갔는데 한도 끝도 없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와서 봤더니 얘기 들어봤더니 뭐 노고단이라는데 지리산이요? 예, 예. 어머, 그 해발 1500m가 넘는 곳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네, 발 밑에 구름이 정말로 쌓여 있고. 이야. 그리고 또 거기서 먹었었던 또 뭐 된장찌개라든지 네. 된장찌개 나눠주고 또 거기에 그 대학생 형들이 줬던 카레 같은 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관리역에서 본 이래로 제일 어린 꼬맹이 왔다고, 어린이 왔다고. 2학년 때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세상에.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좀 등산 좀 멀리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좋은 또 추억을 만들었었죠, 그때. 궁금한 점도 참 많습니다. 예. 저처럼 궁금한 점을 온라인 커뮤니티 똑똑이 맘에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게 올라왔냐면요. 겨울철 등산 요령과 꼭 필요한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네. 아이랑 함께 안전하게 등산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상체 비만 스타일입니다. 다리 운동을 많이 하려고 등산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간 건지 수술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보니까요, 우리 행복한 남매 엄마님이요, 친정 어머니께서 등산하다가 오히려 무릎을 수술하게 생겼다고 어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무릎에 운동을 많이 했더니 연골연화증이 왔다면서 등산은 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고도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요. 네. 이제 보통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려올 때 하중을 많이 받게 돼서 아. 보통 이제 무릎 관절을 놓고 얘기할 때는 세 배에서 5배 자기 네. 체중에 네. 오. 일순간에 그렇게 많은 그 체중이 부하가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연골이 상당히 그 무리를 하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은 이 무릎 연골의 안쪽이 상당히 그 무릎 관절의 안쪽의 연골이 좀 얇아요. 조금 네. 다서.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깎여 나가 있는데 그런 하중이 일순간에 가해지게 되면 이제 더 많이 다치게 되죠. 네. 그래서 내려오실 때 아주 조심하시는 게 사실은 그 등산에서 중요한 자기 이유. 그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돼요. 네. 기술이 따로 있나 봐요. 근데 어차피 산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보통 이 상체가 높게 되면 그 좀 위험하잖아요. 그 상체를 낮추고 그다음에 관절을 너무 피지 마시고 그 관절을 완전히 피지 말고 조금 구부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전체 닿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경사가 급할수록 조금씩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내려오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올라가면 끝이지 내려오는 거 금방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네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아니, 내려올 때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 꽤 맞아요. 계시는데, 빠르게. 그거는 이제 그 무릎 관절 때문에 병원을 예약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정말 내려오는 길이 더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려오는 길이 더 어렵다는 네, 거. 어렵죠. 더 시간도 길게 잡아야 네, 되는 네. 거군요. 그러면 이 관절 손상 외에도 뭐 어떤 식으로 건강을 잃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네, 사실 그 등산의 목적을 이제 정상 등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등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히말라야 고산도 아닌데 네. 뭐 이렇게 그치? 무섭게 얘기를 네. 하나 이러는데 실제 그 우리나라의 낮은 산들에서도 네. 그 등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사고가 많아요? 네. 국민안전처 그 재난 영감의 자료에 의하면요. 네. 2014년 한 해 동안 등산 사고가 7,441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한 해 동안?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 사고 중에 인명 피해가 네. 5,693명. 근데 이 수치는요. 도로교통, 우리나라 23개 재난 분야 중에 네. 도로교통 사고에 의해서 2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 그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이 네, 나다고요? 그렇죠. 네. 우와. 그냥 그렇군요. 뭐지?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러게요. 등산이었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많이 사고가 그럼 많이들 나는 건지. 하셔서 또 그러시나? 그러니까 많이들 가장 인구가 치명적인 사고가 이제 사망 사고잖아요. 네. 근데 이 등산에서 사망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그 사망 사고의 원인은 네. 38%가 심장마비고 한 32%가 실족이고요. 네. 네, 추락되는 거죠. 저는 아까 추락사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심장마비가 네, 제일 네. 많다고 하셨거든요. 등산 갔다가 왜 심장마비가?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특히 이제 운동과 심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보통 심폐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등산을 네, 시작하는 그렇죠. 분들이 네. 많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심혈관 질환들이 많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에 비해서 뭐 사망 그 가능성이 한 100배 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자기 체력에 맞게 네. 그래서 천천히 자기 페이스를 하고 남들하고 쫓아가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
어떤 경쟁 심리로 하다 보면은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서서히 자기 몸을 달고서 심장이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고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춰 가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리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등산을 막 인생에 비유해서 내가 저걸 정복하리라 하고 그렇죠.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되죠.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상대하고 경쟁하고. 근데 또 워낙 휴식하면. 힘들려니 하면서 또 좀 참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등산이 이 정도도 안 힘들어? 뭐 이런 마음. 그리고 혹시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까 봐.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있죠. 것도 계속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야 뭐야 다들 가는데 같이 그래서 이제 가자. 자가로 이제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심박수를, 그러니까 이제 맥박수죠. 네. 맥박수를 수치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225에서 100을 자기 나이를 빼고 거기다 네. 다시 0.75를 곱하면 그게 이제 가장 적절한 최대 심박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좀 너무 자기 가슴이 쾅쾅쾅쾅 뛰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 너무 그렇다 싶으면 좀 쉬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박이 줄어들지 않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정맥이라 그래서 뛰다 말다 뛰다 말다 이거 위험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산행 속도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걷는데 내가 숨이 가쁘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진 거죠. 아. 네. 그래서 호흡이 가쁘지 숨이 차지 않을 만큼의 속도가 네. 적당하고요. 네. 근데 이제 현실은 등산로에 가다 보면 뒤에서 빠르게 쫓아오면 맞아요. 나도 네네. 모르게 속도가 그렇죠. 빨라지잖아요. 밀려서 하는 경우도 많죠. 네, 밀려서 가는 경우가 네네.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양보하시면 돼요. 네, 양보해서 먼저 가게 하고 기다렸다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속도죠. 그 느긋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주변에 하늘도 보고 나무도 그렇죠. 보고 땅도 네, 보고 네, 꽃도 네.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속도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등산에는 장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운동화 신고 가면 등산에는 운동화는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장비 사용을 잘못해서 다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릎 건강을 위해서 그냥 등산 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 스틱 자체가 이제 무기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가파른 등산로에서 앞사람이 스틱을 사용하면서 가는데 너무 바짝 쫓아가다 보면 네. 스틱의 날카로운 끝에 네. 이제 찔리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뭐 낭떠러지 같은 데서 이거 잡고 올라와 그리고 네. 스틱을 내줬는데 네. 스틱 끝을 잡고 힘을 주는 순간 스틱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추락하게 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머. 그래서 요즘같이 겨울철이면 사실은 배낭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등산할 때 땀을 안 흘리는 게 중요한데 네. 예, 두꺼운 옷을 입고 가다가 네. 땀을 흘려서 벗고 싶은데 이 옷을 배낭에 보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이 그냥 입고 걷는다거나 뭐 네. 앞사람하고 떨어질까봐 그리고 지체를 못해서 간다던가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낭은 집에서 출발할 때 3분의 1 정도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꺼운 겉옷을 넣고 쉴 때 다시 입고 이럴 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허.